노자가 이야기하는 현명한 인생. 노자는 기원전 6세기경 춘추 시대의 철학자로 도가 철학의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주로 도덕경이라는 책에 담겨 있으며 도와 덕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노자가 이야기하는 인생의 본질과 그 의미를 항목으로 나누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도의 개념과 자연과의 조화. 노자가 말하는 도는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원리이자 우주 만물을 탄생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가 인간의 인위적인 생각이나 규칙을 초월한다는 점입니다. 도는 자연스럽게 존재하며 억지로 이해하려 들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그래서 노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도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것을 바꾸거나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야말로 이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위의 철학. 노자가 강조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무위입니다. 무위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그 자체로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강력합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고 틈새를 찾아 흘러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위를 깎아낼 정도로 강력하기도 합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물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부드럽지만 강하게, 유연하지만 본질을 잃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흘러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함과 겸손의 미덕. 노자는 인생을 단순하게 살 것을 강조합니다. 지나친 욕심과 탐욕은 오히려 인간을 괴롭게 만듭니다. 따라서 욕망을 줄이고 소박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겸손함 또한 중요한 미덕입니다. 노자는 자신의 위치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곳에 머무르기를 권장합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갈등을 피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대적 가치의 초월. 노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분하는 선과 악, 강함과 약함의 이분법적 사고를 초월하라고 말합니다. 선과 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함과 약함도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노자는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오히려 강함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물의 사례가 바로 그 예입니다. 부드러움은 단순히 약함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지와 침묵의 지혜. 노자는 말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언어로는 도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으며 오히려 왜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깨달음은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고요함과 침묵 속에서 얻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무위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억지로 설명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성의 회복과 자연스러운 삶. 노자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이나 인위적인 규범 때문에 본성을 잃어버린 인간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성을 회복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 노자는 삶과 죽음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변화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또한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자는 죽음마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자의 철학과 사회적 적용. 노자의 사상은 단순히 개인적인 수양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나 정치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노자는 지도자가 억지로 사람들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 이상적인 정치라고 보았습니다. 무위의 정치란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도와 덕의 조화. 도는 근원적인 원리이고 덕은 그 원리가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방식입니다. 노자는 도와 덕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도를 따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덕을 실천하게 되며 덕은 도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양생의 원리. 노자는 인위적으로 몸을 보호하거나 건강을 유지하려는 것보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욕망을 줄이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몸과 마음의 평온을 가져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인위와 무위의 대조. 노자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규칙을 만들거나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은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며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무위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일이 스스로 이루어지게 하는 원리입니다. 우주와 인간의 관계. 노자는 인간이 우주의 일부이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우주와 분리된 존재로 여기지 말고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비움과 수용의 철학. 노자는 인간의 마음이 지나치게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오히려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비우고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비움이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수용의 태도는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유연함과 강함의 역설. 노자는 부드러움과 강함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되는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물은 매우 부드럽지만 단단한 바위를 깎아내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자는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살아가되 필요할 때는 강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유연함은 곧 삶의 지혜로 연결됩니다. 자연스러움과 인위의 대조. 노자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이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규칙이나 계획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사회 제도나 법률 등이 자연스러운 삶을 방해한다고 보았으며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더십과 통치의 철학. 노자는 지도자가 인위적으로 백성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신 무위의 철학을 따르는 리더는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스스로 조화를 이루도록 돕습니다. 또한 군주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삶을 보조하는 존재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억지로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정치라는 것입니다. 도의 실천으로서의 양생. 노자는 도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양생을 강조했습니다. 양생이란 단지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이루어 평온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지나친 욕망이나 무리한 노력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이루는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존재와 비존재의 가르침. 노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방의 본질은 그 안에 빈 공간이며 그릇의 유용성은 비어 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은 인간의 내면에도 적용됩니다.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마음을 비우면 진정한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상대성. 노자는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 선으로 보이는 것이 다른 상황에서는 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을 고정하지 말고 유연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노자의 철학과 현대적 적용. 마지막으로 노자의 철학은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경쟁과 갈등이 심화된 현대 사회에서 노자가 강조하는 무위의 철학과 자연과의 조화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나치게 욕망을 추구하거나 인위적으로 성공을 이루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길일 수 있습니다. 노자가 이야기하는 인생의 본질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인위적인 집착을 버리고 본래의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